이게 뭐죠? 어떤 분이 한 말인데 이재명 조국 전 장관 꼴이 날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전망이 아니라 엄청난 비난일 수가 있어요. 저 말 자체가요. 이 얘기를 꺼내놓으신 분이 계신데요. 방금 전에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께서 잠깐 그 이름을 언급하셨거든요. 어제도 대단한 비판을 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지금 비판인데요. 김인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네. 무슨 백현동 얘기까지 꺼내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판단입니까 지금 이건? 근데 저도 사실 이수진 의원의 저 발언을 보고 좀 놀랬던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지킴이 네. 본인도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러면 원래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어느 양심이 이수진 의원의 진짜 본심인지 궁금합니다. 그때냐 지금이냐. 네, 그때 도대체 지금은 저렇게 되는 건 단순하게 나 공천 안 줬으니까 나 욱했어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뭐 판결문 얘기까지 꺼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섭섭함이 아니라 판결문 얘기까지 꺼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요. 이수진 의원이 전직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건 단순하게 내부 총질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판사 출신이고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그래도 알려졌던 분인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며 국민들 눈에서는 내부자가 공격했고 거기다 전문가가 있는 내부자가 공격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쉽게 넘어갈 수 없고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좀 설명을 더 내놓은 게 있어요. 본인의 주장이죠. 이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요걸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백현동 못 빠져나간다. 왜? 이유를 밝혀요. 판사니까 약간 그런 법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혐의 부인은 반성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을 계속 올릴 거다. 조국 전 장관 꼴 날 수도 있다. 계속 부인하면 무기징역까지 최대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액수를 따져보면 그렇다. 송혜경 변호사, 이거 무기징역이라 가능하다까지 판사 출신이 판단했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수진 의원이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하셨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죄명 중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있죠. 예. 그거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백현동 그 판결문을 이수진 의원이 얘기했는데 거기 예. 보면은 이번에 그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판결이었죠. 그렇죠. 김인섭 씨가 그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하고 어떻게 아주 특수한 관계가 됐는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민운동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때 그 김인섭이라는 분이 선대 본부장이었고 2008년에 이재명 대표가 원래 성남 중원구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예. 이 김인섭 씨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성남 분당갑에 나가라라고 권유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했다.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교분을 쌓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물론 그 노비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았는가는 그 판결에서 판단은 안 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부지가 그 용도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예. 100% 임대 아파트로 하기로 했던 것을 뭐 10%로 낮추고 이런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수진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서 그 40여 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전부 다 꼼꼼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네. 지금요 이게 이수진 의원 사실 철험의 멤버이고다고 이른바 뭐랄까요 철험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초선 의원들의 모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멤버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뭐 지키는 발언도 많이 하고 이런 의원인데 지금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동지가 적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다 않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뭐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대가 높았다는 거죠. 아.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에서의 뭘 잃었다. 이번에 공천에서 내가 배제돼서 정치적으로 이제 제 정신이 끝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박탈감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는 건데 저는 이수진 의원이 저렇게 감정적 대응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뭐 연일 이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에서 영입이 돼서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했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철험회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뭐 여러 가지 친문을 쌓으면서 그래도 뭐 말하자면 방어를 잘 해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친하다고 얘기를 해오셨고. 근데 저건 뭐냐면 본인이 어떤 폭로를 하고 막장으로 가는 것들이 본인의 속을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게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근데 탈당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탈당을 하더라도요. 정치적인 근원 자체가 탈당을 해서 바로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것들은 본인 스스로의 인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과연 그게 유리한가? 그럼요. 이제 정치를 아예 그만하시거나 앞으로 뭐 정치판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렵지 않다면 감정적으로 다 풀어버리셔도 되지만 저는 제가 봐서는 저 부분은 예. 감정적 대응이다. 그리고 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탈당을 했더라도 이수진 의원이 오랫동안 아직 탈당기에 잉크가 안 말랐잖아요. 저런 부분들은 좀 총선을 앞두고 좀 깊은 고민을 한 다음에 했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철험회 출신 그리고 판사 출신 의원 컷오프 된 뒤로 당을 나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비난인데 거기에 법률적 판단,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컷오프된 의원들이 단순히 당대표를 비판하는 그 차원 이상의 뭔가 있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뜻밖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밖에 나가서 굉장히 가깝다고 스스로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당대표를 겨냥한 칼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또 한 가지 공천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떤 현역 의원들 평가 내용 부분을 이게 누구까지 이거 알고 있었는가. 왜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여러 인사의 말들이 나오는데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통보에 관한 제가 정권을 가지고 그 명단은 저만 갖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다면 평가에 대한 거는 일단 실제로 이제 작년 말까지 거의 다 이루어지고 네. 그게 밀봉이 됩니다. 네. 밀봉된 거는 이제 일종의 공관위 위원장하고 당 대표한테만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당 대표는 그거를 봤을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배 공천관리위원장은 그 하위 명단 나만 알고 있다. 나만.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뭔가 아는 것처럼 0점 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김성환 의원은 아니 그건 당대표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니냐는 취지의 설명을 해놨어요. 이명병 공관위원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혹은 누가 보고를 한 것 같다. 유출된 것 같다. 아니면 누군가가 대표한테 보고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유출 또는 보고한 것 같다. 박원석 책임이요? 예. 이거 뭔 그림입니까? 공천 이명배 위원장은 분명히 나만 알고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이 상황은? 아니 공관위원장만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0점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위 20%에 들어간 의원들의 사유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를 보거나 보고받은 거나 이렇게 좀 짐작이 되는 발언이잖아요. 지금. 그런 논란으로 확대될 수밖에 예. 없고요. 결국 당대표가 공관위원장을 임명해서 공천을 맡겼지만 사실상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고
최근에 그 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퇴의 배경이 됐던 게 이른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때문이거든요. 분명히 당에서 그 의뢰한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당에서는 의뢰를 했다고 하지 않고 그러나 특정인들을 빼놓은 그런 여론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논란이 됐어요. 의총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인정을 했어요. 당에서 올린 걸. 일종의 꼬리 자르기식으로 선관위원장이 그만뒀는데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의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 논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해명이나 어떤 시정 조치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금 의원들을 다독이고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명백 공관위원장 만나서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점수를 당사자들한테 알려줘라라고 얘기했는데 예.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 공관이 회의도 안 열고 그냥 문자로 기각 통보를 받았고 예. 당연히 평가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내대표의 그런 그 문제 해결 노력도 전혀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지금 민주당 공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 안팎에서 계속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계속 뭔가 설명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이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명단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당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혼자 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 보면 김성환 의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약간 뭐 당대표도 공유할 수 있는 거 공유할 수 아니냐는 있는 거 아니냐 취지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당 대표가 몰라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관위원장은 나만 알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뭐 0점 받은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 자체가 지금 말하면 그 선택을 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의원들은 굉장히 속이 찢어지잖아요. 예. 거기에서 저는 비웃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보통 겸언 적으면 예. 어떤 뭐 그런 웃음으로 하는 버릇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이게 좀 어색하고 겸언 적죠. 난처하고 이거를 그랬다. 뭐 난처하고 지금 현재 동료 의원들을 잘라내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마음이 아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표현이 없으니까 저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저는 좀 보이고요. 저는 하나 조금은 이 테크닉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왜 공천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관위원장이 이걸 총대를 메고 물론 공천은 공관위원장이 중심에서 그래서 하죠. 모든 비난을 공관위원장이 감내하고 사무총장이나 수석부총장이 해서 그러려고 공관위를 두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에 가장 이런 자범이 큰 거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뭔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컷오프된 의원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려면 공관위에 가서 짐 싸들고 가서 이건 아니다 하고 거기 가서 피켓팅을 하고 항의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뭔가 좀 조금 더 친절하게 양해를 구하다가 보니 전화 통화도 하는 것들이 오고 이런 게 불거지면서 공천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공천과는 무관해요 지금. 지도부는 공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공관이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지혜롭게 좀 선을 그어서 공천은 공관에서 한다. 이 대표는 이 대표로서의 그냥 발언 정도로서 해서 숨겨놓고 가야지.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전체적인 전략 전술이 예. 아주 좀 흐트러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